자, 5번 질문부터 요약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해이해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막판 스퍼트 미친 듯이 밟아야 돼. 여기서 니네가 지난 시험 때 못했던 게 이때야. 2, 3주차 때 계속 밀린 거. 중간고사 때는 특이상에 교과서가 2과였잖아. 교과서 막 밀렸었던 그 아찔한 기억이 떠오르실 건데 오늘 그 족쇄를 해제하셔야 돼. 아니 지금 IQ북을 하나도 안 풀어놓으면 아니 그거 이거 만드는데 개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래 안 그래? 좀 해. IQ북 그리고 니네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걸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리가 없다니까. 거기다 이제 이번 주 말에 유반이어 주려고 그랬는데 유반이어를 준 보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반이어 진짜 빡세게 잡아줬는데 그지? 해. 목요일에 모든 걸 다 만회해와. 알겠어? 안 그러면 니네 의미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수행평가 중요한 거 누가 몰라. 수행평가 중요해. 그래서 내가 니 중3 때 얘기했잖아. 지금 중3 때 이거에 진짜 10배일 거라고.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데 수행평가를 시킬 거라고. 근데 거기다 창체, 그러니까 동아리니 뭐니 진로활동이니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2학년 때는 더 지랄 맞는다니까. 2학년 애들이 그 지금 고3 애들 너 친한 애들 몇 명 있잖아. 형들 막 정현이나 얘네들 작년에 학원 어떻게 다녔는지 물어봐봐. 다 이러고 다녔다니까. 이해됐어? 근데 다 명심해. 1학년은 성적이야 무조건. 세특 중요하지. 근데 안 봐.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의 세특이 제일 중요해. 근데 1학년은 국영수가 4가 하나라도 있으면 너 인서울 못 한다고. 인서울이 안 된다고 얘들아. 근데 왜 그렇게 나이브하게 공부해? 내가 근데 이거를 몇 번이나 얘기해. 그래 안 그래? 근데 아직 안 늦었어. 아직 안 늦었어. 아직 따라잡을 수 있어. 오늘이랑 내일이 마지막 골든타임이야. 오늘이랑 내일 걔 열심히 안 하면 나 니네 지금 고3 애들 열품타에다 넣어버린다 진짜. 알겠어? 그리고 꼴찌하면 그 공부 시간 측정하는 거 있어. 오늘부터 공부 시간 무조건 극대화해. 그래서 밀린 거, 못하는 거, 국영수 위주로 사회과학은 일단 몰아서 할 수 있다는 카드라도 있으니까 국영수만. 국영수에 단 한 개라도 밀린 게 있으면 오늘과 내일 밤새 그냥 죽어. 화수목 마지막 기회야. 화수목에 니네 다시 안 돌아오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럼 너넨 정시로 가야 돼. 역사도 빼. 일단 국영수만. 통사, 통과, 한국사는 나중에 생각해. 국영수가 안 되는데 무슨 한국사고 무슨 과학이야. 다 차라리 통사, 통과는 망치면 진로 탐색하느라 빡세서 방황했다라는 로직으로 가도 돼. 물론 그것도 안 좋은데 근데 국영수가 병신이면 그냥 병신이야. 알겠어? 통합사회 1등급이면 뭐해? 국어가 4등급인데 그럼 그냥 사람이 아니라니까. 인서울 대학에서는. 명심해. 국영수가 뒤처지면 끝난 거야. 근데 너네 지금 거기 1학기 기말고사 수학 가뜩이나 빡센데 영어는 가뜩이나 양도 많은데 이해돼? 근데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면 어떡해. 그리고 2학기 가면 기하 배우잖아. 원의 방정식이니 직선의 방정식이니 거긴 더 지랄 맞을 건데 뭘 만회를 해? 1학기도 못하면서 2학기를 만회해?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원방 직방을 지금 한다고? 아 그래? 그 2학기 때 평면좌표 하면서 2학기 때 하지 않나? 그럼 그 조진 게 지금 니네 지금 현재 인생이네? 까불지 말고 진짜 못해도 3은 찍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4를 제일 많이 맞아. 셋 중에 하나라도 4 뜨면 절망이야. 왜? 2학년 2학기까지 쭉 4야 걔는. 내가 학생부 1년에 100개씩 본다. 근데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죠. 통계상으로 평균에 제일 수렴하는 게 4, 4, 4, 4, 4, 4, 4. 못 믿겠으면 직접 경험하시든가. 그게 두려우면 오늘 정신 차려. 국영수만 하면 돼. 자, 1부터 4, 5부터 6.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지? 오케이. 자, 일단 우리는 가설을 검증하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가설을 검증하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실험은 항상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가설을 검증한다는 건 그 가설이 잘못됐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 잘못됨을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설을 미리 갖고 있게 된다라는 거. 자, 소재는 가설 검증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부터 4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가설 검증은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 가설을 반박하여 행한다라고 그냥 쓸게요. 근데 5, 6번에 보면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게 함에 따라서 흐름이 갑자기 전환되더니 우리가 가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데이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 하지를 못한다? 확실하게 만들지를 못한다. 그 가설을 증명을 하든 그러니까 틀리다고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데이터를 쌓으면 쌓을수록 계속 잠재적인 가설만 늘어나는 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흐름이 전환됩니다. 하지만 가설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 가설 검증의 가능성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설을 수집하는 것보다 검증하는 게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보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더 느리기 때문이죠. 고로 주제는 가설 검증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설 검증의 딜레마.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은 가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말 자체가 좀 어떤 느낌이 강합니까? 역설적이죠. 역설적인 용어로 뭐? paradoxical.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모순이 생긴다. 정도만 잡고 6번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지문 내용 위주로 출제될 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가설 검증은 뭐 할 때 쓰는 거다? 가설 검증은 뭐다? 그 데이터가 잘못된 거다라는 그 가설에 직면됐을 때 그걸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야, 이 지문에서? 아니야. 뭐가 핵심이야? 그러려면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를 할 수 있다? 더 많은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 꼴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진다. 그게 핵심이, 알겠지? 가설 검증이 멋있갱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중심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1, 2, 3, 5, 6, 9. 아닌데? 자, 세포는 수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수명에 따라서 되게 극적으로 막 변한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죠. 세포는 생애 주기 동안 극적으로 형태가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화 양상, 그러니까 세포의 생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생장 과정. 그렇죠? 세포의 생장 과정은 뭐예요? 모세포 분열해서 딸세포가 성장하고 그리고 다시 분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하지만 오히려 뭐하다? 간단하고 되게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세포의 분열과 생장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원리에 따라 발생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고로 주제. 세포는 간단한 원리로 복잡한 체계를 갖추며 태어나서 자란다 라고 하면 되죠. 자, 복잡한 정교한 영어로 뭐예요? S로 시작하는 거? sophisticated. sophisticated. 정교한이란 뜻이야. 아마 유반여장에 달아줄 거예요. 자, 외우시면 되고요.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소재는 아, 핵심을 안 썼네. 세포의 분열과 생장. 칠 번. 아, 좀 어려운 거 하다가 쉬운 놈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네. 자, 지울게. 자, 5번, 6번 내용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어차피 문법 안 나오니까. 지워도 되지, 경우야. 네. 오케이. 7번 1, 2, 3, 4, 5, 9. 아, 이거 토요일에 잔소리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간 그 문제네. 이제 자, 일단은 큰 목표는 너무 빡세.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걸로 쪼개는 게 중요해. 하고 그냥 두 가지식으로 시작하죠. 소화할 수 있는 작은 목표로 큰 목표를 나눠야 한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성취하다 보면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엄청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성취하며 기쁨을 만끽하면 결국 큰 목표에 다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면서 큰 목표를 이뤄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부터 9는 그냥 그 소리 쭉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작은 목표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목표의 성취 없이는 큰 목표의 성취도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주제가 작은 목표를 세워 점차 성취하면서 큰 목표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시면 되죠. 잠깐만, 발 아파. 자, 요거는 단어 2개 잡아줄게. 점차, 한 번에 해결한다, 한 번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 점차, gradually라고 하면 되고, 선순환 구조, 이건 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virtue가 덕목, 고결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virtuous cycle이라고 해. 그럼 야, 악순환은 뭐게? 혹시 모르니까. 악순환도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건 vicious야, vicious cycle. 이건 악순환이란 뜻이야. 그래서 virtuous cycle 하면 선순환이고요. 이거 모의고사 내신에서 고2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익숙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virtuous니까 V-I-R-T-U-O-U-S입니다. 자, 이건 vicious도 뒤에 마찬가지 O-U-S라고 쓰시면 되고요. 다 쓰셨으면 8번 질문으로 넘어오십시다. 소재는 작은 목표의 성취라고 쓰면 되겠네요. 됐어? 8번. 자, 연극놀이. 깜짝이야. 1, 2, 3, 4, 5, 8. 자, 이 지문의 소재는 연극놀이의 가치가 되겠죠? 자, 연극놀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날뛸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극놀이는 마음껏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발산적 사고죠. 그래서 첫째, 기능 1. 기능 1은 발산적 사고입니다. 다른 관점을 경험하고 이해하여 시야를 넓힐 수 있다. 그리고 기능 2, 수렴적 사고. 그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재보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포착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수립 지정? 정한 목표를 하자 그냥.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집중을 한 군데로 모아 성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취를 한다는 게 핵심이지.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제. 연극놀이의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을 활용하여 아이의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두 가지의 상반된이라는 건요, ambivalent 라고 하시면 돼요. 너네 양서류 알지? 양서류가 뭐야? 양서류. 개구리가 양서류잖아. 양쪽에 서식하는 종류란 뜻이잖아. 그래서 물과 육지 둘 다. 그래서 걔네 양서류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mphibian이라고 하거든. 여기서 온 거야. M이 두 개 다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ambivalent는 양면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고2, 고3 때 더럽게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시면 유용합니다. 자, 8번 질문까지 이렇게 해서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해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9번 질문으로 이제 새 책으로 넘어와서 나무 읽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ambivalent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ambivalent. 자, 다 쓰면 새 책으로 넘어와. 시연이 좀 듣다 가세요. 아시겠죠? 뒤에는 꼭 들어오고. 일단 오늘 내 목표는 새 지문 진도 나가는 거였는데 최대한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 참 네가 얘기해가지고 나 그날 야시장 갔는데. 근데 내가 아는 애 한 명도 안 마주쳤네. 혼자 가셨어요? 아니, 여자친구야. 갔는데 생각보다는 별로 안 커갖고 조금 실망했거든.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 내가 그런 야시장 감성 되게 좋아하거든. 거기 되게 오래 있었는데. 그래? 나 퇴근하고 왔으니까 8시 50분 이쯤 갔는데. 아, 저 8시 50분에 친구 집에 있었어요. 그럼 친구 집에서 친구 집에서 뭐 먹었다? 밥 먹었다고? 정말 친구 없는데. 나 콩고기만 많아. 너 집 거기잖아. 콩고기하고. 그러니까. 자. 자, 9번 질문은 학교에서 안 한 거죠. 이거 잘 봐. 그래서 many extreme environments not only require focus. 엄청 극단적인 환경은 집중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provide conditions. 어떠한 요건도 제공을 해준대. 그 요건이 뭐냐면 foster it. foster는 뭐냐면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서 장려하면서 북돋으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준 걸 foster라고 하거든. 그래서 foster가 양육이라는 뜻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길러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stimulate, promote, encourage 같은 단어로 바꿨으면 이쁘겠죠. 자, such as solitude and freedom from mundane distractions. mundane은 너네가 일상적으로 계속하는 그런 따분하고 그냥 지루한 그런 일상적인 과업 있잖아. 그런 걸 좀 mundane이라 그래. 그래서 mundane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로 쓰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세속적인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제 부정으로 쓰면 조금 틀에 박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국어 고전시가 보면 막 홍진 이런 거 있잖아. 홍진에 묻혀있는 분들아 막 이렇게 속세에 묻혀있으니 막 이런 거 있지. 그런 느낌이야 먼데이는. 어쨌든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거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에서 오는 이 번잡한 고뇌, 번뇌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일탈한다라고 하면 너네 맨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 뭐 히말라야 등반 이런 거 있지. 그지? 실제로 예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였나 뭐였나 아무튼 뭐 그 크게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히말라야 등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the natural environments in which most extreme activities occur. 그래서 이런 극한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자연 환경.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히말라야 같은데요. 에버레스트. May also play a role in helping people focus attention. 오히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집중력을 다시 되찾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뭔가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진 것 같으면 자청에서 해병대 캠프 한번 갔다 오십시오.
그럼 아마 정신이 싹 들지 않겠어? 그지? Research suggests that viewing natural scenes help us to recover from the mental fatigue. fatigue는 무슨 뜻? 이 피로란 뜻이야. 이 단어 외워야 된다. 정신적 피로로부터 우리가 회복하도록 해준다. 그저 뭐만 하면? 자연적인 경관을 보기만 하면. 근데 그 피로는 당연히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Caused by long periods of concentration.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집중을 하느라 생긴 정신적인 피로로부터 조금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나도 지금 주 7일 계속 일하잖아. 그러면서도 그래도 일요일에 그냥 좀 짬을 내서 자연경관에 그 둘러싸인 그냥 대형 카페를 간다든가 이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기는 해.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죠? So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people carried out mundane tasks. carry out은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 업무가 requiring sustained attention. 지속적인 집중을 요하니 당연히 이거 집중력이 빨리겠지. 그지? 고갈되겠죠? 그래서 until they became mentally fatigued and their performance declined. 여긴 단어를 다 외워야 돼. decline 무슨 뜻? decline은 뭐냐면 이렇게 날아오는 걸 탁 쳐서 떨어뜨리는 게 decline이야. 그러니까 뭐야? 탁 쳤으니까 떨어졌지. 이거 뭐도 돼? 거절하다. 이제 decline 두 개의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유지하다, 거절하다. 그러니까 단어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되고요. 사실 V1은 이 incessant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1%도 안 되니 이런 거는 뭐 굳이 안 외우셔도 되지만 나머지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5번. They then viewed pictures for less than 10 minutes before returning to the tasks. 자, 그래서 업무로 돌아가기 전에 10분 정도 자연 사진을 보여준 거지. 그럼 당연히 업무 생산성이 내려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순서가 좀 보이지?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문장 삽입, 순서별 같은 논리적 순서 전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러면 쉽게 나온 거겠죠? 그러면 스티브 잡스나 교과서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participants who viewed pictures of natural landscapes. 자연경관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such as orchards, rivers, and mountains were significantly more accurate. accurate 무슨 뜻? 정확한. 좋습니다. 단어 다 외우셔야 돼요. 이 unambiguous는 애매모호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정확한이란 단어와 유의 관계에 있습니다. In their second set of tasks, compared to people who had viewed urban landscapes or geometric shapes. urban은 당연히 도심이란 뜻이죠. 그지? 자, 그 다음 보면 these and other results suggest that. 자, 이거랑 다른 결과가 뭘 보여주냐면 simply looking at natural landscapes can reinforce our capacity to focus.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준다? 강화와 관련된 단어. 저기 솔직히 말해서 저 네 단어 중에 하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히 안 되기는 해요. 저 다 알아야 돼요. 여기엔 또 뭐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여기 빈칸 추론 문제 출제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죠? 그치? 여기 맨 마지막에. 그럼 너네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아? 여기는 조금 변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근데 변형을 했을 때 의미는 전혀 안 바뀌니까 당황하지 말고 맞춰서 유의어에 따라 푸시면 됩니다. 자, 뭐 이건 가볍게 이렇게 해설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은 나중에 몰아서 하고요. 자, 10번 지문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1번 지문까지만 할게요. 자, 10번 지문은 선정 지문이야. 10번 지문은 나는 이거 문법을 위한 문제야. 이거 문법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는 어법 중심으로 학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작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10번 지문은 문법 모르는 거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자, not only로 맨 앞에 부정어로 출발을 하게 되면 뒤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주어랑 조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물론 주어가 위, 즉 복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동사원형 나오는 걸로 털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스위치의 우려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 원리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그걸 기억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야 라는 뜻이지. 이번에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여기서 coin은 진짜 그 동전이 아니라 반대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반대편도 똑같이 사실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remember의 반의 관계가 뭡니까? remember의 반의어. 이제 있는 거지. remember의 반의어는 forget이잖아. 그러니까 not only를 써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Not only do we tell stories. 우리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또한 있다. 그것들을 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누가 봐도 당연히
경우야, 기억하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야? 있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야? 당연히 이 지문의 핵심은 있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3번 문장 보면 우리는 fail to create stories in order to forget them. 우리는 그것들을 잊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다는 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실패한다는 거. 어떤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잊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낸다는 게 이 지문의 중심 주제야. 여기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잖아. 당연히 그 기억을 잊으려면 그거를 그냥 묻혀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말고 수면 위로 꺼내서 계속 얘기해서 잊으라는 거잖아. 누가 봐도 역설적이죠. 그러한 역설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기 피해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질문의 주제는 뭐라고? 잊기 위해서 얘기를 계속 꺼내야 된다는 뜻이야. 역설적이죠. 자, 4번. When something unpleasant, 에다 thing으로 끝나는 건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건 뭐 다 알 거고. 그래서 뭔가 불쾌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한테. 그럼 우린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I'd rather not talk about it. 나는 그냥 얘기 안 할래. 왜냐면 not talking about it makes it easier to forget.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만들어줘. makes it 했을 때 이 it은 가목적어고 보어의 이게 진목적어죠. 그러니까 있는 걸 더 쉽게 해주니까 난 그냥 얘기 안 할래 라고 하면 되죠. 고생. 오늘 무조건 올릴게. 오늘 꼭 듣고 자. 자, 수고했다. 하원 체크는 꼭 하고. 자, 그래서 once you tell what happened to you, 그래서 일어난 일을 너한테 한번 얘기하면 you will be less able. 당연히 경혜 얘기를 꺼냈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다시 그때 기분이 떠오르면서 그걸 기억을 잊을 가능성이 높아 낮아? 낮겠지. 이거 어휘 문제로 장난쳐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요런 거 부정어 조심해야 돼. 이거 뭐 내기 좋아? ABC 어휘 박스형 내기 좋지. 너네 학교 선생님 맨날 그걸 털시잖아. 그러니까 부정어 제발 조심해라. 자, 그러면 있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당연히 얘기를 꺼내면 어렵지. 내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 지문의 주제랑 반대대 비슷해. 반대대. 그러니까 함정 조심하라고. 알겠죠? 5번 문장은 요거 부정어 때문에 조심하세요. 함정에 낚이지 않도록. 자, story that you told. 너가 말했던 이야기의 부분을 잊을 수가 없다. 당연히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뭐 해도 돼요? 생략해도 진배 없죠. 상관없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6번 문장. In some sense.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telling a story makes it happen again. 이야기를 다시 한다는 건,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그것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이 it은 당연히 뭐겠어? 스토리 얘기하는 거겠지? 기억. 그치?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 수도 있어. have make let은 동사원형 나오는 거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f the story is not created in the first place. 근데 만약에 일단 이야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지만 however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흐름이 전환됩니다.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7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흐름 잘 잡으셔야 돼요. It will only exist in its original form. original 무슨 뜻? 그치, 원래의 형태. 그러니까 원래의 형태로 남는다라는 말 자체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라진다는 거야? 계속 유지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 오리지널을 갖는 뜻은 그러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좋지 못한 기억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for example, in the form distributed. 이거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괜히 어렵게 얘기한 거죠. 굳이 어렵게. 그래서 이 지문은 그것도 출제될 수 있다. 그 너네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도 나왔는데 그 A, B, C, D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저기 넘버링 한 다음에 이 A에 들어갈 연결사로는 이게 적절해. 그리고 2번 선지에서는 이 지문의 내용에 따라서 보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이게 적절해. 막 그거 있잖아. 읽고 이해해서 푸는 문제 그거 있지. 난 그걸로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요건. 그래서 요거는 문법, 유의어, 내용의 3박자가 다 어우러져야 돼. 나는 그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여기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서술된 거야. 굳이.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얘기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in a form distributed among the mental structures. 우리 정신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 구조라는 거지. 우리 뇌 안에 있는 추상적인 그 기억의 구조에 분배가 되어 있다. 근데 그 구조가 뭐 하는데 사용됐다? In the initial processing. initial은 무슨 뜻이에요? 최초, 처음이라는 뜻이지. 우리 그 이름의 이니셜의 그 이니셜이야. 그러니까 처음의 과정, 처음의 프로세스란 말이 뭐예요? 안 좋은 경험을 처음 했을 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경험을 처음 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 안 좋은 경험을 처음 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distributed, 쭉 퍼져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뭐야? 저장돼 있다는 거지. 이것도 과거분사지. 자, 그럼 저장돼 있는 거니까 보존된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 얘는 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preserved 같은 단어로 바꿔도 되겠네. 만약에 이번에 내가 말한 그 문제 유형 뭔지 알지? 그 막 빈칸 뚫고 막 A, B, C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뭐 한 4번 선지한 다음에 distributed 당연히 쓰겠어? 그러니까 이걸 preserved 바꾸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로는 preserved 같은 단어가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근데 진짜 preserved 나오면 진짜 나중에 어른 되면 술 한잔 사세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thus 따라서 in the sense that 요 sense that은 in the sense that은 그냥 아예 하나의 단어로 외우는 것도 괜찮거든. 그래서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의미에서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 앞에 있는 the sense가 뭔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쓰인 동격 접속사 that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in the sense that it can be reconstructed. 너네 학교 선생님이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문법 중에 하나가 능동 수동 구분이야. 자, 여기에 it은 당연히 누구 가리키는 거야? experience 가리키는 거지. 경험이. 그러니까 기억이죠,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 당연히 어떻게 돼야겠어? 재구조화가 되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수동이 와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the experience remains. remain은 참고로 자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when the experience was a bad one. 근데 그 경험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that sense of being in memory. 기억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가 can have annoying. annoying은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죠. 나쁜 거니까 당연히 안 좋은 정신적 영향을 끼치겠지. 그리고 annoy가 뜻이 뭐야? 괴롭히다. 그렇지.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야. annoy는 화나다가 아니라 화가 나게 하다라는 뜻이야. 타동사죠. 그러니까 이 타동사를 당연히 분사화하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돼서 각각 능동의 현재 분사와 수동의 과거 분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감정 유발 타동사는 현재 분사, 즉 능동으로 쓰이면 무슨 뜻이야? 감정을 유발하는 거고 수동은 자신이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니까 준동사네? 준동사는 뭐야?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만 잘 식별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는 당연히 뭐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지. 기억 속에 존재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를 빡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인 annoying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정리됐고요. 자, 11번 지문, 마지막 지문으로 보겠습니다. 자, 11번 지문도 역시 학교에서 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혹시 이거 진도 나갔어요, 이거? 10번 지문은 너네 학교 진도 내용이거든? 혹시 나갔니? 아직 안 나와. 아직 안 나왔어? 우리가 지금 이미 제낀 거네? 목요일 내일 모레 할 거. 그러면 목요일에 수업 들을 때 도움 되시겠네. 그지? 오히려 역으로 자습한. 그러니까 이번이 골든타임인 거야. 아직 우리가 그 크로스오버가 극단적으로 안 일어났거든. 이제 내가 진도를 제낀 지가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회가 가능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잔소리하면 화, 수, 목 이번 3일 이내로 무조건 메꿔. 너 목표 점수가 몇인데? 목표 등급이 몇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너가 아마 네 지금 점수 한 4등급대 정도 되지. 중간고사. 3, 4. 그 왔다 갔다 해? 그럼 2등급으로 가려면 중간고사 때 드린 인풋보다 더 많은 인풋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오히려 이 위기이자 기회인 게 스티브 잡스를 포함한 내신 대비의 분량 자체가 중간고사 때 훨씬 더 많거든. 근데 이
경쟁 우위를 네가 지금 열의로 만드는 꼴인 거야. 결국은 수능 특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 그걸 네가 지금 던지고 있는 꼴인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꼭 정신 차리고, 왜냐면 IQ북을 시즌 1에서 조지면 시즌 2는 안 조지겠냐는 거야, 내 말은. 그게 관성이 되고 습관이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정신 차리고 다 해. 알겠지? 장소는 의미 없어. 네가 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외우십시오. 이해됐죠? 오케이.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는 트리거 무슨 뜻? 그치, 방아쇠니까 탕 쏘면 뭔가 일어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촉발시키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스포츠는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대요. 누구한테? 그 스포츠를 소비하는 소비자한테. 그리고 of the kind rarely, 근데 그 종류가 rarely는 드물게라는 뜻이죠. bring forth는 앞으로 갖다 놓다는 뜻이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태어나게 한다라는 뜻인 거거든. bring forth는 그냥 야기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by other products, 다른 제품에 의해서는 잘 안 일어나는 종류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스포츠만 유일무이하게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rarely라는 말 자체에서는 스포츠에서만 일어난다. 특이한 점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bring forth는 특히 트리거, 곧 찾아 쓰라라고 하면 triggered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bring about은 꼭 외우셔야 돼요. bring about 뜻 뭡니까? bring about? 불러일으키다. 이거 예전 리딩 부스터에서 했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seldom, hardly, scarcely는 중학교 때도 하던 문법이니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상상해보래. Imagine bank customers buying memorabilia to show loyalty to their bank. 상상해보래. 은행 고객이 은행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기념품을 산다? 나는 우리은행 주거래 고객인데 우리은행에서 충성심을 표현하고자 우리은행에 기념품을 산 적이 없는데요? 어떤 미친놈이 그럽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굳이 꺼내온 거야? 다른 산업에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심이라는 게 결국 여기서 얘기는 emotional response인 거잖아. 그리고 아니면 consumers identifying so strongly with their car insurance company. insurance는 보험이거든. 자동차 보험회사랑 identify가 동일시한다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자동차 보험회사랑 너무 동일시해가지고 그래서 they get a tattoo with its logo. 그 회사의 로고를 자기의 문신으로 박는 미친놈은 없다고. 어떤 미친놈이 identify를 해요. 삼성화재 너네 나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 케어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너네 삼성 로고를 내 팔뚝에다 박을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진짜 병원 보내야 돼요. 그런 거니까 다른 산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스포츠는 가능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너무 빠져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문신을 박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기념품, 레플리카, 그러니까 선수들 유니폼 이런 거는 무조건 다 사재 낀다든가 이런 건 스포츠에서 우리 흔히 보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특이한 장점이 되겠죠? 장점이겠지. We know that some sport followers are so passionate. 우리는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훌리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광팬들. 그래서 스포츠 추종자들이 너무 열성적이야. 선수들에 대해서, 팀에 대해서, 그리고 스포츠 자체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그들의 관심은 border on은 보더가 경계란 뜻이잖아. 그 경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거의 집착 수준에 가깝다라는 건 집착이면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러면 이렇게 너무 광적인 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네. 왜냐면 회사 입장에선 개꿀이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소비자가 막 우리 기업에 대해서 막 진짜 광적인 수준으로 충성하고 그리고 광적인 수준으로 막 다 사려고 하고 막 그러면 우리는 되게 땡큐인 거지, 기업 입장에선. 그거를 그나마 조금 잘 만들어서 갖고 나가는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애플도 광신도 많잖아. 무조건 막 애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하는 거, 그지? 근데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마케팅이거든, 그지? 근데 그걸 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자, 아니나 다를까 뒤를 보면 This addiction, 이러한 중독은 provides the emotional glue, 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연대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풀처럼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건 떼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쉽게 떼지를 못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that binds fans to teams,
bind A to B 하면 뭐야? A를 B에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루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의어는 bond예요, bond. 우리 bond라고 하는 그 bond, 유대란 뜻이고, affinity는 이게 친밀감이란 뜻이거든. 근데 뭐 안 외우셔도 돼요, 요거는. 안 외워도 되는 유반어는 제가 유반어장에서 과감히 삭제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암기 효율을 위해서.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시험은. 그래서 제가 저기 교재에는 웬만하면 다 써놓습니다. 자, 그래서 maintains loyalty even in the face of on-field failure. 그러니까 경기장에서의 실패니까 뭐 우승을 실패했다든가 라이벌 팀한테 졌다든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한테 6대1로 발렸다고 해서 막 자살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막 나가 죽어라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성심은 계속 유지를 한다. 엄청 좋은 거죠. 그지? 실패를 했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이 예를 들면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아이폰에서 막 예를 들면 독극 물질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쓰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사람들 다 손절하지. 근데 스포츠는 그렇게 해서 우승에 실패해도 다음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은 맨유를 그대로 계속 응원한다라는 거잖아. 얼마나 기업 입장에서는 개꿀입니까? 실패하든가 말든가 상관없다는 거잖아. 근데 while most managers can only dream of having customers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s as sports fans. 스포츠 팬만큼 자기네 제품에 이렇게 열성적인 고객들을 갖는 것을 오직 꿈꾸기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거지 상업적으로. 근데 while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반면에 the emotion triggered by sport, 이러한 스포츠에 의해 생겨난 감정은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가장 쉽게 낸다면 이 문장 자체를 뭐 할 수도 있어요? 문장 삽입 같은 문제로 해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쉽게 냈다는 건 필연적으로 다른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서술형을 겁나 어렵게 냈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관련된 지문의 내용을 좀 어렵게 출제했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만 잘 아시면 돼요. 그 제가 여기도 얘기해놨는데, 자,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 스포츠 마케팅은 열렬한 충성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에서 장점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지. 그럼 나라면 이거 제목 문제 내서 양날의 검으로 니네 털면 돼. 양날의 검 옛날에 앞에서 잡은 적 있지? 양날의 검 안 잡았나? 양날의 검은 장점과 단점이 둘 다 공존할 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영어로 a double-edged sword라고 합니다. 나오면 찬양하시면 돼요. 혹시 몰라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양날의 검이라는 내용으로 제목 문제로 제목 추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마무리하며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썼나요? 자, 그래서 sports emotional intensity can mean that, 이런 스포츠에서의 이런 감정적인 끈끈함, 격렬함은 뭐를 의미하기도 하냐면 organizations, 여기서 얘기하는 organization은 그 스포츠 팀 얘기하는 거야. 스포츠 팀의 경영진들 have strong attachments to the past. 어디에 강하게 집착한다? 과거 영광. 슬프게도 계속 얘기한 맨유라는 팀을 저는 2003년부터 팬지를 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땐 최전성 시대였죠. 특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008년인데 이때는 이제 심지어 우리나라에 박지성이라는 선수도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맨유가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진짜 적어도 엄청난 최전성기였거든. 그래서 막 챔스도 우승하고 프리미어리그도 막 2연패, 3연패 막 이렇게 하고 그때 있었던 선수들 막 다 미친놈들밖에 없었고 지금으로 치면 거의 맨시티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맨시티와 완전히 위상이 정반대야. 그러니까 지금은 맨시티가 어떤 팀도 이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근데 지금 맨유는 족밥 새끼들 막 이런 느낌이잖아. 확실히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게 옛날에 AC 밀란 막 이런 이탈리아 팀들 있잖아. 걔네가 진짜 장난 아니었었던 때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EPL이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막 다 해먹잖아. 이것도 몰라. 이거 나중에 이제 또 바뀌어. 그래서 이번에 맨유 사태를 보면서도 전 그때 진짜 자부심이었거든. 맨유를 좋아한다라는 이 마음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프라이드였어. 근데 지금 니네 10대한테 가서 그럼 맹구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땐 맹구라고 하면 진짜 쳐맞았지. 그런 말도 없었어, 그냥 그때는. 근데 이게 지금 그 구단을 보면 다 뭐 퍼거슨이었으면 뭐 어쨌다, 라떼는 뭐 옛날엔 뭐 이번에 FA컵 우승했거든. 그러니까 FA컵 우승이 뭐냐, 씨부럴. 챔스 우승권에는 가야 이게 맨유지만, 그러니까 다 옛날 얘기야. 라떼는 말이야. 근데 이 라떼는이라는 이 향수와
이 컨셉이 스포츠는 너무 세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 노스텔지아, 나 때는 퍼거슨 때는 아니랬는데 99년에는 맨유가 트래블을 했는데 이런 근본도 없는 맨시티가 트래블을 했다고? 진짜 세상 말세다. 막 이럴 거 아니야, 영국에 있는 70대 할아버지들은. 그래서 클럽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 사람들은 efficiency, productivity, and the need to respond quickly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이거 다 기업이 살아남는 데 중요한 거죠. 효율성, 생산성,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변화에 따른 적응, 이런 거 다 필요한데 그걸 싸그리 무시한대잖아. 왜? 우리는 전통 있는 클럽이니까. 그러니까 맨유가 지금 망한 거야. 뭘 해도 안 되잖아. 그죠? 뭘 해도 안 돼. 선수를 1,000억 주고 사와도 안 되고, 유능한 사람들을 코치로 데려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이유가 그 옛날의 전통을 너무 애매하게 고수하고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령 클럽의 색깔을 바꾸자라고 했다. 맨유 빨간색인데, 야, 우리 이제 빨간색 말고 질리니까 보라색으로 가자 하면 진짜 사람들 다 개거품 무는 거야. 아니, 우리가 별명이 red인데, 빨강인데, 씨발 빨강을 바꾼다고? 제정신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In order to project a more attractive image. 좀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고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클럽의 색깔을 바꾼다라고 치면 이건 당연히 defeat는 패배시키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뭐야? 묵살당한다는 뜻이야. 묵살당한다와 관련돼서 이렇게 쭉 다 써놨고요. 왜냐면 그게 전통과 깨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 쌩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5분 남았네. 일단 그러면 애매하게 할 바에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1번 지문까지는 일단 문장까지만 보고 저기 다음 수업 때 여기 싹 해서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요. 드라우 나오시잖아요. 드론. 그게 그 휩쓸리다라는 표현으로. 드론이 아니라 드론이. 그거를 그 디피티드랑 바꿔도 돼요. 디피트?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드론은 익사시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빠뜨려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홍수 같은 걸 쫙 해가지고 걔를 휩쓸려서 밖으로 내버린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디피트는 패배를 시킨다는 뜻이야. 때려 눕혀서 패배시킨다는 건데 조금 어감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뉘앙스는, 풍기는 그 분위기는 좀 비슷하지. 둘 다 뭔가 떨쳐내버리는 거니까. 근데 조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확한 뜻에서는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활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아주 기상합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아버님께 전화 드려서 남아서 하고 가시고 저기 테스트룸 가서 다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 오늘 저기 일일 테스트 보여주세요.